이슈토크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은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으며 목표 금액을 달성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더 많아지는 만큼 부산 지역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빨간 사랑의 열매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만큼 기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로 들릴 것 같은데요.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요. 예. 과거에는 이제 관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금을 관리하는 관에서 국민들이 순수하게 걷어들인 성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1997년도에 의원 입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만들었고요. 예. 그 법에 의해서 98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중앙과 17개 시도 지역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고요. 예. 부산은 이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듯이 뭐 울산에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성금이 모이면 그 지역에서 배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내가 낸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나 사회복지시설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그런 역량이나 아니면 그런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중간에서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흔히 부동산 집이 필요하신 분이나 집을 파실 분들이 부동산을 찾듯이 예. 기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기부를 하시면 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20년 넘는 시간 네. 동안 역할을 해오고 계신데 매년 연말연시에 진행되는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올해도 목표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몇 도나 올랐는지도 궁금한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기록을 했습니까? 네, 저희들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중 모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매년 연말 연시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이라는 집중 모금 캠페인을 펼치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들이 송상현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기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 나눔 캠페인을 펼쳤고요. 예. 저희가 그 사랑의 온도탑의 100도가 저희들 목표 금액이 100% 달성될 때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목표 금액이 103억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금된 금액은 약 112억 정도 모금이 되어서 예. 최종적으로 한 109도 정도 온도를 달성하게 됐고요. 예.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7억 원 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모금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산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들이 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100도까지 달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기부 참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개인과 기업의 기부 참여는 좀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산은 대기업 분포도가 상당히 낮은 도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기부 참여보다는 개인의 기부 참여가 훨씬 많은 도시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50대 50 정도 예. 네,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다들 뭐 혼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실 소비 심리도 위축됐을 뿐만이 아니고 기부 심리도 함께 위축되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법인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의 이웃돕기 성금 참여가 훨씬 더 높았고 공헌도를 훨씬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부를 더 많이 참여해 주신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64대 뭐 36 정도의 비율로 기업 분포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뭐 여전히 경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개인들의 심리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안정화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그래도 기업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약 한 55% 정도가 기업이 기부를 해주셨고요. 예. 개인이나 그 기타 단체 기부 참여율이 한 45% 정도. 네, 그 정도 비율로 예년과 비슷하게 지금은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코로나19도 빨리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딜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나눔의 순간이 있습니까? 네, 되게 많은데요. 예. 그래도 가장 이제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죠. 네, 이제 그 조그만 그 모금함 그러니까 그 저금통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줄 때 참 그 마음도 귀하고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가장 최근에는 제가 찾아뵌 분 중에 한 분은 아직 이제 그 가입식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아누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실 계획인데 본인이 20몇 년간 이제 보험을 들어놨던 게 만기가 되면서 이제 그 금액을 기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사연이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본인 차도 지금 21년이 됐는데 예. 차도 바꾸지도 않고 이제 기부를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근무하면서 예. 정말 이런 성금들이 귀한 성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소중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접하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감동이죠. 예, 저희도 이런 모든 감동이죠. 것들이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훈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이 취약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인 성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성금을 모금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예. 결국 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금 모금이 잘 되려면요. 정말 제대로 잘 사용된 것들을 알려드릴 때 기부 문화가 더 훨씬 더 성숙할 수 있고 기부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 부산의 전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이 6.8%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인구수에서 약 21만 명 정도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각지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죠. 또 부산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 수도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금을 모금을 하면 그렇게 모아진 성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이웃들하고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262억 3천만 원 정도 2021년도 1년간 모금한 금액이 예. 그 정도 되었고요. 실제로 배분한 금액은 297억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배분을 하냐면 읍면동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은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그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시면 그걸 통해서 저희 공동모금회에 전산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통해서 개인이 갑자기 뭐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생계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명절이 되면 뭐 명절에 또 이제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내야 그렇죠. 되고 이제 그런 비용으로도 지원을 하고 월동
봄철이 되면 이제 겨울에는 또 월동 난방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난방비 지원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무국에서 임의로 뭔가를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 실행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신청을 통해서 그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은 적정한지,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심사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단순히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차를 샀다면 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또 확인도 하고, 네. 또 잘못 사용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도 하고요. 이제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모아진 성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민분께서 모아주신 성금이 소중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산 지역의 나눔 정신이 그만큼 빛이 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기부 문화와 모금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기업 분포도가 상당히 낮은 도시입니다. 예. 이제 다른 타 시도를 보면 큰 대기업들이 분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그리고 기업의 비율이 저희 다른 도시는 7대3, 많게는 뭐 8대2까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정도로 대기업이 통 큰 성금들이 많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대기업들이 분포도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저희들 데이터에도 나오듯이 5대5 정도의 비율로 법인과 개인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부 문화를 생각했을 때 사실 모금도 잘 안 될 것 같고, 사실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좀 독특한 정신이 우리가 남이가, 네,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좀 무뚝뚝하고 경상도 분들이 대부분 좀 말투도 약간은 거친 표현들도 많이 서슴없이 하시는데, 예. 그 속정은 그 어느 곳보다도 따뜻한 도시가 부산이 아닌가 늘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여전히 저희들 기부 문화에서도 똑같이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사실은 겉과 다르게 속은 정말 따뜻한 도시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나눔 문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기부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은 성숙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여전히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보다는 기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전히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홍보가 또 잘 안 이루어져서 내가 예. 기부를 해야 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또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홍보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부를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더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는 문화가 좀 필요한데, 아직은 저희 사회 안에 그런 문화들은 조금 많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더욱더 지역사회 안에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시샘을 받거나 아니면 뭐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박수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기부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예. 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기부하고 쉽게 기부하고 또 즐겁게 기부하는 문화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목표와 또 중점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2억 3천만 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요. 예. 저희들 모금 목표액은 올해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전년도에 수립돼 있는 모금 목표 금액은 248억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올해 262억이 모금이 됐기 때문에 올해 모금 목표 금액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할 계획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모금을 목표 금액을 이렇게 높게 잡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민간의 역할에서 저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참여하시는 부분보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 금액을 조금씩 계속 공격적으로 높게 잡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목표 금액을 잡은 게 나눔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성금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기부 문화가 부산이 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발로 뛰고 공부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다양한 기부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안에 정말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이제 개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법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먼저 가정에서 착한 가정이라고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2만 원 이상 정기 기부를 해주시는 가정을 저희가 이제 착한 가정이라고 해서 제가 소정의 그 액자도 드리고요. 그게 이제 가운도 적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홍보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중소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착한 가게라는 또 기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작은 가게에서 매월 3만 원 이상 정기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착한 가게 현판을 가게에 부착을 해드리고요. 또 그걸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도 내가 소비를 함과 동시에 이게 기부로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더 많은 또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직장인들의 급여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여의 짜투리 금액, 뭐 1,000원 이하 단위를 모아서 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실 작지만 모이면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부하시는 캠페인도 있고 또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시는 그런 직장인 나눔 캠페인도 함께 펼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소 그 규모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1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나눔을 리드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나눔 리더라고 해서 배지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 주변에 여러 단체나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나 모임들이 늘 즐겁게 뭐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좋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일정 금액들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3년에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시면 나눔 리더스 클럽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클럽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팬클럽도 나눔 리더스 클럽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금액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이제 뭐 나눔 기부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부산에 지금 현재 252분이 가입돼 계신데요. 예.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 5년에 1억 원을 약정하거나 5년에 1억 원을 기부하면 저희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조 모임도 별도로 하고 되게 이제 기부도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하나의 클럽이 돼 있고요. 또 이제 법인 기부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나눔 명문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그 신규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정착이 조금 힘들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기업이 나눔 명문 기업에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예. 올해는 그 부분도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ARS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예. ARS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이 가잖아요.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부와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역의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돼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우스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